12월 13일 금요일 오후 8시 줌 강의를 맡은 나기란 인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막 박수 쳐주시네요. 금요일 날 이 강의하는 시간에 보면 이 시간이 보통 불금 그런 표현도 쓰는데 강의 듣는 게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강의에 참여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계속 강의 상담 프로진을 하다 보니까 계속 목이 잠겨가지고 강의할 때 목소리가 조금 그렇습니다만 양해 부탁드리고요. 최대한 열심히 강의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도 대상이 왕, 초보, 시니어 분들이 많기 때문에 내용을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이전에 했던 걸 자주 반복하게 되는 점도 양해 부탁드리고, 오늘도 주제가 마주, 말과 관련된 이야기를 중심으로 메타페스티스 플랫폼과 마주의 모임, 커뮤니티 관계를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사 소개는 생략하고요. 자, 오늘 메타버스도 잠시 얘기 드리고 NFT가 뭔지, 그리고 플랫폼 NFT 말을 육성 관리하는 거의 비전은 뭔가, 왜 그리고 지금이 좋은 타이밍인가, 이런 얘기를 좀 드릴게요. 우선 로드맵 공지 부분에 한 가지 안내 드릴 것이 있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12월 16일이 월요일이네요. 월요일. 다음 주 월요일. 12월 16일 날 서비스 몇 가지가 오픈되는데 NFT 마켓으로 드디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경주마, 말을 보낼 수가 있고 또 마켓에서 받을 수가 있어요. 인아웃. 쉽게 말해서 입출이 가능해졌다. 이제 드디어 말이 여러분 지갑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세상으로 나가는 거죠. 놀라운 일입니다. 이제 시작된 거죠. 지난 한 2년 반 넘게 100만 마리 말을 만드는 과정이 진행되었는데 말이 태어나가지고 플랫폼 밖을 나가는 거예요. 물론 이전에 테스트를 회사가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이 회원님들이 직접 말을 거래소로, NFT 마켓이라고 그럽니다. 거래소로 보낼 수 있고 또 거래소에서 다시 지갑으로 가져올 수 있는 일을 하는 거죠. 이렇게 하려면 여러분에게 개인 지갑이 필요해요. 제가 지갑이라고 그런다고 해서 시니어분들은 다 오해하지 않겠죠. 여러분 갖고 있는 그 가죽 지갑 말고 크립토 월렛, 코인 지갑 말하는 거죠. 메타마스크라고 하는, 뭐 대표적으로 메타마스크 같은 지갑에다가 넣어야 되겠죠. 이런 과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나중에 또 배우실 수 있는데, 자, 그러면 말이 어떻게 거래가 일어나는가 간단하게 보면, 자, 여러분들은 네 종류의 말이 있다는 거는 아시죠?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 그래도 이름은 아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레전드리, 에픽, 레어, 커먼. 여러분들 이 말 네 종류가 지금은 만들어질 기준에서는 레전드리가 $600, 에픽이 얼마죠? 380. 레어는 200, 커먼은 $100. 이런 기준이 있고, 레전드리는 10만 마리, 에픽은 20만 마리, 에픽 20만 마리, 레어가 30만 마리, 커먼이 40만 마리. 그래서 10만, 20만, 30만, 40만 다 더하면 100만 마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이 이렇게 차별화돼 있었지만 지금부터는 이제 거래소로 내가 내보낼 때는 달라집니다. 여러분들이 가격을 결정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 가격이 달라져요. 가격이 천차만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가격 얘기는 또 다음에 또 드리겠지만, 자, 거래를 그럼 어떻게 하느냐? 우선 플랫폼 앱에서 개인 지갑으로, 메타마스크 얘기 드렸죠? 메타마스크라는 개인 지갑으로. 자, 시니어분들 중에는 메타마스크가 뭔지 아직 모르셔도 몇 번 듣다 보면 쉽게 알고, 이거 쓰는 법도 어렵진 않습니다. 다 배울 수 있어요. 참고로 지금까지 뭐 코인이라든가 뭐 지금 NFT 뭐 이런 거 전혀 몰랐던 분들도 앞으로는 이게 써야 되는 시대거든요. 굉장히 중요해요. 이 NFT 말은 진짜 누구 말대로 아파트 한 채가 되는 대단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배우실 필요가 있어요. 어렵지 않습니다. 유튜브에 들어가면 메타마스크 뭐 설치하는 법 다 나와 있어요.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갑에 들어가고 그다음에 어디로 가요? 거래소. NFT만 전문으로 파는 거래소도 있죠. 오픈시, 그리고 바이낸스 NFT 거래소가 있어요. 이런 거래소에 반대로도 됩니다. 거래소에 있는 것을 다시 개인 지갑으로 들어와서 어디로? 우리 플랫폼 앱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출이 가능하다.
자, 오픈시 이미 회사에서는 이미 2년 전부터 판매도 하고 다 해본 거죠. 이 네트워크를 다 연결해 놨기 때문에 이제 회원님들이 사용할 때는 그냥 버튼만 딱딱 누르면 되는 거예요. 자, 바이낸스 NFT도 이미 바이낸스 NFT에도 어때요? 메타 페스티스트의 NFT 말이 올라가 있어요. 이렇게 말을 올리는 것을 전문용어로 민팅이라고 하는데 어쨌든 말을 여러분이 지갑에서 자, 여러분 우리 앱에서 지갑에서 거래소로. 근데 이게 자동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동. 어떻게 한다고요? 자동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토큰 스와퍼 기능이 오토로 하나 추가됐는데 이거 뒤에서 또 설명드릴 거예요. 참고로 NFT 말을 입출금할 때 말을 밖으로 나갔다가 우리 다시 지갑으로 우리 앱으로 들어올 때 반드시 뭐가 사용되겠죠? 수수료. NFT는 현재 이더리움 플랫폼에서 사용되기 때문에 이더리움 수수료를 내야 돼요. 그런데 이걸 우리 플랫폼 안에서 계산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메타 F 토큰을 가지고 있죠. 메타 F 토큰. 메타 F. 자, 발음할 때 메타 F 이거는 뭐 콩글리시고요. 아무래도 영어를 그대로 그러면 메타프 아니면 메테프 이렇게 발음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메테프 토큰을 외부 지갑으로 출금할 때 수수료로 990개 지금 현재 환율을 계산해서 나온 것 같습니다. 990개. 그동안 이렇게 거래를 내부적으로 할 때 회사가 수수료를 대행해줘 갖고 그 수수료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었겠죠. 근데 수수료가 있습니다. 자, 이런 과정들은 나중에 기술적으로 다 배우기 쉽기 때문에 개념만 오늘 설명드리기로 하고 또 하나 중요한 일이 하나 있죠. 12월 21일 날 하나가 오픈돼요. 드디어 메타 이번엔 뭐예요? 메타 S. 이것도 발음할 때 우리가 메타 S라고 하지만 아무래도 영어식으로 읽으려면 메타스 혹은 메테스라고 읽어야 영어적 발음이 될 것 같습니다. 메테스 토큰 지금 갖고 계신 분도 많고 아마 오늘 처음 들어오신 분은 그게 뭐지 하면 여러분 소개하신 분한테 문의하시면 잘 설명드릴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자, 메테스 토큰은 크게 두 가지 기능이 있는 거죠. 첫 번째는 투표 기능이 있습니다. 자, 투표 기능이 있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어요? 그렇죠. 배당 기능이 있습니다. 지금 벌써 배당을 받으신 분들은 7월 달부터 받으신 분들은 꽤 많이 받으셨잖아요. 7월, 8월, 7, 8, 9, 10, 11. 야, 벌써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이 대단한 일입니다. 제가 블록체인에 관해서 조금 공부를 해보니까 블록체인 역사상 이렇게 배당을 준 사례가 없어요. 역사상 처음이에요. 역사상. 자, 이런 토큰을 메테스 토큰을 가지고 있는 사람 홀더라고 그러죠. 홀더 소유주란 말입니다. 홀더가 소유주 회원이라는 거죠. 여러분들 갖고 있는 회원 멤버 홀더라고 씁니다. 그냥 홀더 리스트 홀더 명단 그러니까 소유주 이름들을 어디서 확인할 수 있어요? 리스트를 이제 사이트가 따로 있어서 확인할 수 있다. 사이트가 드디어 오픈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뭐를 볼 수 있는 거예요? 야, 누가 제일 많이 갖고 있는지 알 수 있죠. 메타스 토큰이 2억 개 발행됐잖아요. 그러면 상식적으로 제일 많이 갖고 계신 분은 여러분 저도 다 아는 분이 갖고 계시죠. 7% 갖고 계신 강하철 회장님이 현재는 제일 많이 갖고 계신데 이거는 나중에 뭘로 보면 알까요? 이 리스트 보면 쫙 나오겠죠. 쫙 나오겠어요. 홀더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다. 이제 드디어 사이트가 오픈돼 가지고 볼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게 열렸다는 건 뭘 의미할까요? 드디어 뭐가 돼요? 네, 투표. 보팅 기능이 작동한다. 보팅 투표한다는 뜻이죠. 자, 이때 투표를 하려고 그러면요. 기본적으로 정족수가 1000명 이상, 홀더들이 1000명 이상이 안건 제시해서 이때는 여러분 이런 거 할 때는 기본적으로 수수료가 징수됩니다. 참여금이 10%가 수수료를 냅니다. 자, 이 상세한 내용은 또 나중에 배우실 건데 중요한 사실은 드디어 투표를 시작했다. 투표를 했다는 것은요. 이제 이 플랫폼 전체가 회사가 운영하는 게 아니고 드디어 회원들이 운영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뭐라고 얘기할까요? 이렇게 회원들이 운영하는 것을 탈중앙화된 뭐예요?
DAO. 아마 제 강의에서 이전의 강의를 혹시 들으신 분은 다오 이런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좀 기억할 겁니다. 이때 써먹을 건데 다음에 또 처음 오신 분을 위해서 DAO, 다오, 탈중앙자율조직은 다음에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템 하나가 더 추가됐죠. 오픈됐어요. 이번에 아이템 샵에 들어가면 바로 쓸 수 있는 게 뭐예요? 경주마 이동권이 있습니다. 경주마 이동권. 자, 이거 사용해 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아직 사용 안 해 보신 분들은 당장에 한번 써보세요. 자, 이 경주마 이동권은 굉장히 좋은 점은 지금까지는 말을 이동시키려면 어떻게 써야 되죠? 이제 말 이동하려면 지사 내에서 그것도 지사장이 지원해줘야 가능했던 일이죠. 그런데 이제는 회원 여러분들이 마음 놓고 이 플랫폼 내에서는 어디든 원하는데 어디로든 다 보낼 수가 있어요. 자, 이걸 이용해서 여러분은 매매도 할 수 있고 선물도 할 수 있고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자, 요거 작동법은 굉장히 쉽습니다. 자, 경주마 이동권은 10캐시예요. 구매를 하시면 이거 구매하시면 되겠죠. 예, 그럼 구매하시면 자, 어디서 이거를 쓰느냐면 인벤토리, 저 항목에 들어가면 맨 처음에 뭐가 떠요? 아이템 인벤토리가 있어요. 아이템 인벤토리에 이거 누르시면 자, 말이 이렇게 보일 거예요. 누르면. 네. 구매했으니까. 자, 그리고 말을 하나 선택을 해야 되겠죠. 말 하나를 선택해서 자, 보내려고 하는 말을 선택해서 뭐 하면 돼요? 받을 사람 아이디 넣고 아이디 잘 넣어야 돼요. 참고사항이지만 지금 아이디들이 비슷한 게 너무너무 많아서 정확하게 아이디를 써놔야 합니다. 글자 한자 틀리면 딴 동네로 가요. 딴 동네로. 완전히. 그러니까 아이디를 정확하게 넣으셔가지고 누가 뭐 그런 표현을 했는데 이거 아파트 한 채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버튼 하나 누르면 아이디 넣고 버튼을 확인 딱 누르면 총알처럼 날아갑니다. 제가 딱 눌러보니까 순간에 날아가더라고요. 광속으로 이동을 합니다. 하나 더 서비스가 자동화된 게 있어요. 수압 기능이 웹단에서 수압 기능이 메타캐시 수압 기능이 자동화됐습니다. 자, 메타캐시 뭔지 또 잘 모르시는 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플랫폼 공부를 하셔야죠. 메타캐시가 이 메타페스티스트 안에서 정말 여기 회원님들이 잘 공부해야 될 거예요. 이게 돈이에요, 이게. 말 그대로 캐시잖아, 캐시. 캐시가 우리말로 뭐지? 현금. 이 플랫폼 내에 돈이에요. 보너스 줄 때 사용하는 거죠. 물론 수수료는 7% 있습니다. 그럼 뭐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느냐? C자 쓰여 있는 게 이게 뭐예요? 메타캐시. F는 메타 F 토큰. 요 뒤에 그림을 그대로 보여드리고 설명할게요. 자, 메타 F 토큰을 메타캐시로 바꾸고 바뀌는 걸 우리가 수압이라고 그럽니다. 바꾼다 이 말이 수압이에요. 그러면 S 토큰을 캐시로 바꾸고 USDT를 캐시로 바꾼다. 요 그림도 나와 있죠. 예, 그림대로. 이 교환하는 비율은 회사에서 환율에 따라서 본사가 조정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건 자동이기 때문에 뭐 신경 안 쓰셔도 맞춰서 지금 현재는 메타캐시 하나가 메타 F 토큰 몇 개요? 20개. 이렇게 교환된단 말이에요. 또 메타캐시 10개로 뭘로 교환할 수 있어요? 자, S 토큰은 앞에 투표를 하고 배당도 주는 토큰이죠. 이렇게 교환할 수 있어요. 메타캐시 15개 갖고는 뭘로 바꿀 수 있어요? 예, 1USDT로 교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교환은요, 중요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나중에 또 배우겠지만 어차피 여러분 제대로 알아두는 게 좋겠죠. 교환을 하는 기준은 내가 처음에 수합한 비율만큼 무슨 얘기냐? 내가 100만 원어치를 수합했잖아요. 100만 원. 그러면 100만 원어치 교환할 수 있어요. 그러면 1억 원어치 했으면 1억 원어치. 내가 처음에 수합한 만큼 교환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것은 누적해서 사용할 수 있어요. 내가 예를 들어 100만 원 하고 또 200만 하고 300만 하고 이렇게 계속 수합을 해놨잖아요. 그럼 그게 다 누적돼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바꿀 때도 어때요? 누적한 만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환 조건이 뭔지 그렇게 기억해 두시면 내가 산 만큼 팔 수도 있고 이렇다는 뜻이에요. 이 모든 교환은 수동이 아니라 뭐다?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 이전에
우리가 내부적으로 플랫폼에서 수합을 시키면 빨리 뭘 해야 되는데 관리자가 체크해가지고 승인해 줬었죠. 여러분들이 빨리 뭘 처리하려고 할 때 불편했죠. 근데 지금은 이제 자동화됐기 때문에 여러분이 수합 딱 신청하면 바로 계산돼 갖고 자동으로 처리됩니다. 이제 굉장히 많은 서비스들이 그동안에 이제 준비됐던 것이 하나씩 오픈돼서 아마 내년에 가면 엄청 달라질 거예요. 근데 지금은 하나씩 이런 서비스가 자동화된다는 것만 해도 고무적이죠. 그 시대에 편승하는 분만이 돈을 벌 수 있어요. 돈이 오는 길목에 앉아 있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쫓아가지 마시고. 자, 이 얘기를 제가 굉장히 많이 드렸는데, 저는 지금도 여러분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뭐냐면, 시대에 편승해야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느 시대에, 지금 어느 타이밍인지를 안다는 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지금 12월 26일이 얼마 안 남았잖아요. 오늘이 13일이니까. 얼마 안 남았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이게 어떤 시기인지 타이밍인지 지금이 어떤 기회인지 이거 여러분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큰 변화가 굳어져서 완전히 바뀌어 있을 때 뭐라고 그러냐면 메타 트렌드라고 그래요. 지금 블록체인, 특히 오늘 여러분이 공부하고 있는 NFT, NFT는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야, 그게 진짜냐? 긴가민가 이랬어요. 역사가 짧다 보니까 한 5년도 안 됐거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아직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거품 아니니? 아니에요.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시대를 좀 읽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시사적인 얘기를 오늘은 조금 짚고 넘어갈까 합니다. 자, 지금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요즘 굉장히 핫한 뉴스가 많았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비트코인이 10만 달러를 찍더니 어떻게 됐어요? 10만에서 급락해가지고 지금 9만 5천 비트로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이러죠. 야, 이게 뭐야?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전혀 no problem. 그 이유를 이렇게 몇 가지를 댔는데 하나는 구글 때문이야. 구글이 양자 컴퓨터 얘기를 해가지고 또 하나 이유로 사람들이 요인을 찾은 게 파생 상품 대규모 청산이고 또 하나는 부탄 때문이야. 이 부탄이라는 나라 때문이야. 비트코인 부탄하고 뭔 관계가 있나 봐요. 그리고 트럼프 랠리가 이거 그냥 일시적인 차익 실현 때문에 그런 거지 뭐. 그리고 자, 누가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미친 짓이라고 헛소리를 한번 하는 바람에 아니 이분이 헛소리는 잘 모르겠지만 이런 것 때문에 급락했다고 이거는 언론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도 여러분 알아두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잠깐 그냥 짚고 넘어갑니다. 이거 그냥 지나가면서 들으세요. 구글이 초고성능력 양자 컴퓨터를 개발했다고 해서 주가가 5% 뛰면서 이게 어디에 영향을 미쳐요? 왜 갑자기 양자 컴퓨터 만들었는데 비트코인 가격 떨어지는 거야?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 양자 컴퓨터를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뭐예요? 블록체인이 안전하다고 뭐 이렇게 말해 왔는데 이 블록체인의 알고리즘을 뭐 할 수 있다? 깨트릴 수도 있다. 쉽게 말하면 암호를 풀 수 있다. 뭐 이런 가능성을 내비치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야, 그럼 블록체인이 거시기 한 거 아니야? 이렇게 된 거예요. 아직 그냥 썰이에 썰 현실 아닙니다. 그리고 파생상품은 요거는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여러분이 잘 모르셔도 되는데 이 금융 파생상품을 청산하면서 모든 알트코인들이 한 20% 떨어지고 비트코인도 떨어지는데 왜냐면 이건 자본 이동 때문에 그래요. 대규모 자금들이 이동하면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신빙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 쪽이고 이 부탄 이야기는 엘살바도르보다 더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는 부탄은요. 이게 요번에 매도를 했잖아. 제 개인 의견이고 뭐 전문가들도 그렇게 말하는데 매도한 이유는 이익 실현이라고 보는 겁니다. 지금 비트코인이 올라갔잖아요. 10만 찍었잖아. 그러면 한참 갖고 있었으니까 뭐예요? 팔아야죠.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차익 실현한 거 그래서 정상적인 일 아니냐 급락된 게. 그리고 트럼프 랠리도 트럼프 때 한참 올랐잖아요. 20% 30% 막 그럼 어떻게 해요? 단타
그냥 이익 실현하는 거지. 그래서 미국의 3대 지수가 동반 하락한 거 뭐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분이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비트코인이 뭔 개소리냐, 비트코인을 전략적 뭐 비축책으로 뭘 한다고 웃기지 마세요. 헛소리입니다. 이렇게 한마디 하니까 겁나겠다는 썰도 있습니다만은 이 내용은요 재미있는 겁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에게 좀 설명드릴게요. 왜 비트코인 비축법이라는 것을 미국에서 지금 검토를 했는데 텍사스 주에서 비트코인 전략 자산 비축 법안을 발의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뭐냐 도대체. 여기 중요하거든요. 자, 텍사스는 미국에서 굉장히 큰, 두 번째로 큰 주인가 그렇잖아요. 근데 여기에 세금이나 행정기관의 요금, 그리고 기부금, 이런 걸 뭘로 낸다고요? 비트코인으로 낼 수 있게 하자. 그리고 정부가 최소한 5년 동안 갖고 있어가지고 이거 재원으로 쓰자.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중요한 의미는 비트코인을 그러니까 뭐 한다는 거예요? 인정한다는 거예요. 얘기의 핵심은 비트코인이 이런 자산, 돈의 가치가 있다고 인정한단 말이에요. 전략적 자산으로 비축하자. 물론 이거 사서 보관하지는 않아요. 사서 보관하는 건 아니고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압류한 거 있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그냥 당장에 내다 팔지 말고 한 5년 가지고 있자. 근데 이거 그래도 의미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자산으로 인정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의미가 있죠. 여러분 이제 미국에서 지난번에도 한번 설명드렸는데 대선 때 암호화폐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자금을 선거 자금으로 대선에 투입했죠. 엄청나게 쏟아붓잖아요. 그 결과로 어떻게 됐어요? 그 결과로 자 미국에는 1,700만 명 이상이 암호화폐를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엄청 많잖아. 근데 이거 이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제도권에서 규제를 어떻게 할 거냐. 우리나라는 100% 미국의 영향을 받으니까 미국에서 결과가 나오면 그대로 따라갈 거라고 보고요. 자, 이거 가지고 논란이 많았는데 역시 이거는 정치적인 문제 아닙니까? 그러면 뭐가 많아야 돼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의원이 많아야 되잖아. 미국에는 상, 하원, 의원들이잖아. 그래서 여기다 돈을 엄청 쏟아붓죠. 여기다가. 그렇게 해서 여기에 돈을 받은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은 정치 후원이 어떻습니까? 후원금 자유롭잖아요. 기부할 수 있잖아. 돈 많이 냈습니다. 정치자금 3억 5천만 달러 이상 이렇게 기부해가지고 지원을 받은 후보자들이 어떻게 해요? 85%가 당선됐다니까. 상하원에. 그러니까 영향력이 있다는 거 없다는 거요. 있죠. 암호화폐 업계가 어떻게 보면 좀 우호적인 세력으로 만들어졌다. 그 덕분에 이번에 코인 가격이 뛴 것도 있었잖아. 저는 일시적으로 뛰었다가 뭐 좀 이렇게 조금 조정 국면이라고 떨어져서 끝난다고 생각하는 쪽은 아닙니다. 저는 계속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잡혀 있다고 보는 쪽입니다. 비트코인의 전망을 개인적으로 저는 10만 달러에서 뭐 조금 조정된다고 뭐 호들갑 떨 게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 쪽입니다. 여기 전문가들도 이렇게 말하죠. 가격 상승 쪽이다. 아마 2025년 되면 20만 달러 넘어갈 거 아니냐. 이런 분들이 20만 달러 이렇게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죠. 긍정적.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캐시 우드가 이분 상당히 유명한 분이죠. 야 10만 달러는 시작에 불과한 거야. 앞으로 계속 가. 시작 갖고 큰 소리 치지 말라고 막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우리가 어디 와 있는지 지금 우리가 있는 플랫폼이 뭔지 좀 이해하기 위해서 자, 블록체인 시장 전체를,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한번 훑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역시 제일 지구상에서 중요한 나라 두 개가 티격태격하는 나라가 뭐예요? 미국, 중국이잖아요. 트럼프 일기 때 2017년, 2021년 동안에는 왜 트럼프가 암호화폐를 좀 부정적으로 했겠어요? 이유 간단하잖아. 그때가 뭐예요? 이때 중국이 뭐 하고 있어요? 암호화폐를 밀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은 암호화폐를 중국이 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반대해야죠. 안 되게. 이래서 눌러버렸잖아요. 그런데 그 사이에 어떻게 됐어요? 중국이, 아시잖아. 암호화폐 시장에서 어떻게 됐어요? 예. 중국 정부가 차단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상황이 바뀌었죠. 그리고 중국하고 인도가 뭐 하고 있습니까? 지금 중국하고 인도가 금을 매입하죠. 여러분 중국 인도 합치면 인구가
한 30억 이상이죠. 엄청나잖아요. 지구 전체가 80억인데 어마어마하죠. 근데 지금 뭐 모으고 있어요? 금 대량으로 늘리고 있습니다. 왜? 지금 세계 경제가 불확실하니까 뭘 늘리는 거예요? 자산을 통화 안정시키려고 자산 늘리는 거죠. 이거는 전략적이고 뭐 잘못된 거 아니죠. 그런데 이제 중국, 인도가 금을 보유하니까 이제 트럼프는 뭐 해야 되겠어요? 금을 또 눌러야 되지 않아요? 뭘로 누를 것 같은데. 여러분 뭘로 누를까요? 당연하죠. 암호화폐로 눌러야죠. 이게 좀 상대적이니까 그런 거 아닙니까? 물론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무슨 뭐 근거를 찾기는 거시기 하지만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결론 냈어요. 그리고 유명한 사람 하나 있죠. 누구예요? 부자 아빠 가난 아빠 책 썼던 로버트 기요사키가 이번에 또 한마디 해가지고 이분은 가끔 막 얘기해갖고 사람들 전 세계에 이분 화제 주인공이죠. 역사상 최대 위기가 온다. 그러니까 집도 팔고 주식도 팔고 다 팔아. 근데 금은 사고 은도 사고 비트코인 사.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이분은 비트코인 옹호론자잖아. 그래서 시장 붕괴에 대비해가지고 시장 붕괴에 대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시장 붕괴에 대비해가지고 뭐 하라고? 금, 은, 비트코인 같은 실질 자산을 사라. 뭐라고? 실질 자산을 투자해라. 이제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이 붕괴될 경우에 더 안전한 선택지가 되는 것은 바로 이거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을 또 한마디 했습니다. 이분 말이 근데 가끔 잘 들어맞아요. 2008년도 이분이 얘기했는데 들어맞았잖아. 역사상 가장 큰 붕괴가 다가오고 있다. 빨리 행동해서 불을 축적하라. 붕괴 전에 준비하라. 지금 이 비트코인 전망을 여러 갈래로 볼 때 암호화폐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이 좀 낙관적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그쪽입니다. 근데 예를 들면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에 이런 거 있죠.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 상장해갖고 몸값이 갑자기 뛰었잖아요. 근데 이거 3조 7천은 대단하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아프리카에서 많이 본대요. 아프리카에서. 웹툰이 뭔지 알죠? 여러분, 만화. 자, 근데 아프리카에서 보는데 문제는 결제가 지금 어려운 거야. 그렇게 해서 뭘 검토하고 있냐면 네이버 코인 같은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죠. 왜? 거기 아프리카에 무슨 달러 구할 수가 있어요? 쉽게? 예? 못해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토큰이 암호화폐가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검토하고 있어요. 여기 그런 내용들입니다. 지금 쓰임새가 굉장히 많아요. 이제 토큰이. 일상생활에 결제하는 건 기본이고요. 이거와 관련돼서 한마디 더 드리고 싶은 거는 제가 아는 분들이 아프리카에 선교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선교사님들이 그분들요. 지금 여기서 달러 보냅니까? 못 보내요. 굉장히 어려워. 그런데 뭘로 보내는 줄 알아요? 전부 다 토큰으로 보냅니다. 비트, 이더 이런 걸로 다 보냅니다. 그러면 거기서 바로 받아갖고 현재 씁니다. 이것도 굉장히 놀라운 일이잖아. 암호화폐 미래의 시나리오 보면 여러분 지금 NFT가요. 시장을 이렇게 형성하고 있습니다. 이것까지 다 설명을 안 하지만 현재는 크립토펑크가 여전히 1위고 BAYC하고 패치펭귄 두 개가 시총으로서 2, 3위에 왔다 갔다 합니다. 제가 볼 때 어느 날 얼마 안 남았다고 봐요. 메타페스티스트가 여기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쪽입니다. 자, 메타버스에 대해서도 조금 한번 시장이 어떤가 한번 살펴볼게요. 자, 메타버스 시장 규모는 전문가들이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거 다 그냥 지나갈게요. 맥킨지 이런 데서도 2030년 5조 달러나 되고, 예, 이렇게 엄청난 큰 시장들을 다 얘기합니다. 전문가들이. 엄청나게. 그런데 이게 계속 성장한다는 거예요. 뭘로?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발전한다.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예? 이런 것들에 의해서 메타버스가 발전할 거다. 그리고 산업 자체가 발전할 거다. 게임. 자, 많이 듣던 거죠. 게임, 엔터테인먼트, 교육, 의료, 부동산 이런 산업 전반에 걸쳐서 메타버스가 확산된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강의 때 얘기했지만 게임 파이가 점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시장이. 그리고 소비자가 참여합니다. 이런 것들을 웹3 문화로 가는데 어쨌든 소비자가 참여해서 가상 콘서트, 이벤트 이런 것들이 되면서 메타버스가요. 저쪽 딴 나라에 있는 가상세계가 아니고 현실의 확장입니다. 지금 우리 생활의 일부가 되는 거죠. 이게 메타버스예요. 그래서 전문가들 견해는
시장 규모가 어마어마하게 이렇게 성장할 거다. 자, 한국 시장도 전문가들이 성장할 거다. 뭐 이런 얘기에서 2021년에 8억 달러 규모가 2026년 70억 달러로 이렇게 급성장한다. 결론 내면 전문가들의 전문기관들의 견해에 의하면 메타버스는 향후 5년에서 10년 사이에 급성장을 한다. 이게 결론이에요. 메타버스에서 코인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하나? 첫째, 경제적 기반을 구축하는 데 씁니다. 디지털 자산 거래 소유, 토큰 경제, 탈중앙 디파이를 이룹니다. 그러니까 토큰이 메타버스에서는 절대적이죠. 토큰 없으면 메타버스가 안고 없는 찐빵 같은 거가 될 수 있어요. 안고란 말을 쓰면 그런데 팥 없는 찐빵. 방송 용어를 제가 잘못 썼네요. 자, 경제적 기반을 구축해줘요. 이게 토큰 경제가 만들어진 거예요. 토크노믹스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메타버스의 중심축이 토큰인데 이 토큰이 우리가 해주는 게 뭘 하는 거죠? 디파이 탈중앙, 중앙 금융기관을 거치지 않고도 거래되잖아요. 지금 여러분들이 지갑에서 모든 경제를 만들어내거든요. 여러분 갖고 있는 지갑을 디앱이라고 하는데 디파이 지갑이죠, 디파이. 자, 토큰이 상호 운영성, 즉 메타버스와 메타버스를 연결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하는 기술은 뭐예요? 스마트 계약에 의해서 가능해졌다. 이제는요, 중앙기구가 없어도 개인과 개인 간에 충분히 거래를 만족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커뮤니티와 거버넌스. 자, 이거 어려운 단어 같지만 쉽게 설명할게요. 이거는 우리 공동체, 조직.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들이 제 줌에 웨비나에 참여해서 강의를 듣고 계시잖아요.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이게 커뮤니티예요, 커뮤니티. 예, 공동체. 그리고 거버넌스 뭐예요? 여러분 투표를 하고 정책을 결정하고 이런 거 있죠? 이게 거버넌스예요. 지금 에스 토큰을 가지신 분이 앞으로 이런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바로 이게 거버넌스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누가 중앙에서 하는 게 아니고 참여자, 회원님들이 참여해서 회원님, 사용자가 메타버스 내에서 모든 걸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 뭘 받아요? 토큰 보상을 받아요. 보너스를 토큰으로 받는단 말이에요. 이런 세계를 뭐라고 그러냐면 DAO라고 합니다. 다오라고 부릅니다. 이제 다오는요, 지금 여러분들이나 제가 S 토큰을 가지고 있고 NFT 말을 가지고 있고 여기 생태계 내에서 활동하잖아요. 정책을 결정하고 거기서 보상도 가져가고 그러니까 뭐예요? 플랫폼이 뭐라는 뜻이에요? 주인이라는 얘기죠. 이게 블록체인 기술로 가능해졌기 때문에 주인이 된 거죠. 자, 중요한 것 보안이잖아. 데이터 보안, 프라이버시 이런 것들이 가능한 것도 블록체인 때문에 앞에 제가 잠깐 언급했듯이 양자 컴퓨터가 이걸 깨트릴 수도 있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바람에 토큰에 영향을 미쳤지만 아직 아니에요. 네, 그런 기술일 수 있다 이런 얘기였던 거죠. 자, 메타버스 내에서는요 실제로 이 토큰들이 뭐 했어요? 가상 부동산으로 결제를 하고 소유를 하고 여러분이 NFT 지금 말이 있지 않습니까? NFT 말을 소유하잖아 말. 뭐 소유를 한다고 소유권. 이게 정말 재산이라니까요. 진짜 재산이에요. 돈, 아파트 한 채가 되는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이게 지금 이미 이런 많은 플랫폼에서 이미 현실화하고 있죠. 가상 부동산이나 게임 자산 같은 걸 가지고 여러분 이 토큰은요. 이 토큰에서 지금 제가 얘기하는 건 NFT가 결정적 역할을 하는데 벌써 생태계가 형성돼 있다. 결론을 내면 블록체인의 토큰은 메타버스 경제 시스템, 자산 소유권, 상호 운영, 데이터 보안, 거버넌스 등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토큰을 뺀 메타버스는 의미가 없죠. 토큰이 가장 중요하다. 자, NFT로 만든 게임은 어떨까? 자, 여러분 NFT 게임도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NFT 게임을 한번 훑어보자고요. 전 세계 게임 시장 규모가 뭐 이거 다 외울 건 없어요. 모바일이 현재 가장 크네요. 예, 그리고 콘솔 게임, 애들 게임기 갖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다음에 PC 게임인데 이 게임 시장이 계속 팽창하고 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 내용을 보니까 뭐 이거 뭐 외울 것도 없잖아요. 예, 그런데 성장한다. 특히 NFT 게임 시장은 연평균 14.84%로 성장하고 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다. 게임 시장 안에서도 NFT가 점점 커진다.
이게 핵심이에요. NFT가 왜 커지느냐? 중요한 것은요. 내 자산의 소유권을 증명하고 거래 투명성이 강화되고 이렇게 소유권, 재산 이런 것 때문에 NFT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NFT로 된 뭐예요? 홀스, 말이 의미를 갖는 거예요. 그냥 게임이 그냥 똑같지 않아요. NFT 게임은 차원이 다른 거죠. 자, NFT 게임에서 비전은 어떻다? 혁신, 예? 혁신적이다. 매우 크고 혁신적이다. 비전이 있다 이 말입니다. 디지털 자산의 소유권을 강화하는 거 이거 이제 NFT가 하는 거죠. NFT는 소유권. 게임이 P2E 뭐예요? 플레이 주도 경쟁이 뭐예요? P2E가 뭐예요? 게임으로 수익을 낸다. 게임으로 돈 번다. 자, 여러분이 알고 있는 메타버스 세계에서 그 사람들이 왜 환장을 하고 들어오냐면 수익을 내는 게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그게 가능하려면 여기에 뭐 재화가 분명히 있어야 되죠. 뭐 NFT로 만들어놔야죠. NFT화 돼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NFT 뭘 갖고 있어요? H가 뭐라고? 홀스, 말. NFT 말을 갖고 있잖아요. NFT 게임 시장과 메타버스가 만난 거는 환상의 궁합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누가 눈을 떴어 이걸 봤겠어요? 강한철 회장님이 NFT 게임과 메타버스가 결합된 세계를 만들어냈죠. 그게 뭐예요? 메타베스티스트예요. 메타베스티스트. 여기에 거버넌스 커뮤니티가 중요합니다. 탈중앙 자율조직을 뭐라고 그런다? DAO. 다시 말할게요. 탈중앙 자율조직이 뭐라고요? DAO. 그래서 투표를 하고 방향을 결정하니까 그리고 수익을 공유로 해. 가져가. 그러니까 뭐라고 그래요? 주인이지, 주인이죠. 이렇게 해서 앞으로 뭘로 바뀌어요? 커뮤니티 중심의 생태계가 만들어져. 지금은 두 개의 생태계가 크게 있다고 보여집니다. 뒤에 또 한번 설명할 시간이 될는지 모르겠지만 1번 뭐예요? 게임 유저가 만드는 생태계가 하나 있어요. 플레이어들이 배팅하고 게임하는. 이번에 어디서 만들어질까 주로? 베트남? 아니요. 필리핀에서 만들어져요. 지금까지는 베트남에 이제 기반이 있었는데 베트남에서 필리핀 시장을 엄청 큰 시장을 하나 만들었죠, 이번에. 그리고 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라고 그래요? 마주는 어디를 중심으로? 코리아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NFT 게임으로 만든 NFT가 결합된 메타버스를 만들었단 말이에요. 자, 이 얘기는 지난번에 들었기 때문에 제가 건너뛰는 거예요. 돈이 오는 길목 어디예요? 메타베스티스트. 그럼 여기서 우리는 할 일이 뭔가? 자, 오늘 처음 오신 분이라도 이 세 가지를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이 세 가지가 부자가 되는 길이에요. 첫 번째, 플랫폼을 좀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도대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지? 메타버스 플랫폼이 뭐지? 이건 알아야죠. 그냥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하는 건 좀 그렇더라고요. 뭐 게임인데 뭐 무슨 경마 게임. 에이, 그것만 알면 안 돼요.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것을 이렇게 정리하면 NFT를 가지고 있는 뭐예요? 메타버스 게임이에요. 환상적이죠. 두 번째 할 일이 있는데, 자, 플랫폼을 이해하고 나서 뭐 해야 돼요? 신규를 모집하는 능력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 신규 모집하기 가장 좋은 때가 뭐였어요? 26일 행사에 같이 가자. 이렇게 지금도 같이 가자 해서 모집할 수 있죠. 그리고 친구와 여러분이 팀을 만들었을 때 조직이 할 일이 뭐예요? NFT 경주마를 뭐 한다? 육성 관리해서 지속적으로 수익 창출하는 게 할 일입니다. 이게 세 가지예요. 첫째, 플랫폼을 정확히 이해한다. 둘째, 신규 회원 모집에 집중한다. 셋째, NFT 경주마를 육성 관리해서 지속적으로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속적으로 수익 창출해요. 지금까지 브리딩이 이제 끝났으니까 없어졌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지금 경마 레이싱 여러분이 요번에 해보고 있죠. 좀 전에도 레이싱 했잖아요. 이제 이 사이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말의 가치 상승을 일으킵니다. 20만 마리로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요. 100만 마리가 20만 마리로 되는 일이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뭐가 일어나요? 경매 단계로 넘어갑니다. 지금 여러분들 말을 거래소로 이제 민팅해서 팔고 또 다시 이 과정이 뭐예요?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래 너
제가 물 한 잔 마시라고요. 얘가 말이 춤춘 거예요. 그런데 20만 마리로 되면 100만 마리도 작은데 20만 마리로 되면 이게 그냥 희소성이 극대화되잖아. 그러면 말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죠. 언제 시작될까요? 지금 이후로. 제가 볼 때 2025년 내년도 상반기 이렇게 된다고 봐요. 그러면서 또 뭐가 일어나요? 레이싱. 어디? 필리핀 대박 납니다. 필리핀에. 예? 필리핀 대박 나요. 이 대박 납니다. 그 유저 얼마 만든다고요? 100만 명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제 뭐 경매 시스템이 가동되죠. 이렇게 돼가지고 이 NFT 말은 아파트 한 채가 되는 거예요. 이건 정해진 수순이에요. 정해진 수순. 자, 이런 일을 하시는 분 이야기를 잠깐만 하고 있어요. 시간이 이제 많이 가서 자, 강화철 회장님 이야기를 잠깐 드리려고. 자, 회사명은 메타 F 그룹입니다. 메타 F 그룹. 발음을 할 때 메타프 이 정도 발음하면 콩글리시로 괜찮아요. 그죠? 베트남에 회사가 있고요. 이번에 필리핀을 뚜껑을 열어가지고 난리 납니다. 필리핀이 아주 그냥 큰 일이 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얘기는 조금만 더 하고요. 플랫폼은 두 개가 있어요. 메타페스티스트. 플랫폼 뭐라고요? 메타페스티스트. 야, 이거는 알고 가야지. 플랫폼이 뭐요? 메타페스티스트. 근데 두 개가 있어요. 하나는 게임, 하나는 거래소. 자, 강한철 회장님에 대해서 제가 드릴 얘기는 이거예요. 게임 관련돼서요. 고수예요, 고수. 실제로 어떤 성적을 냈어요. 엄청난 수익을 창출해냈거든요. 그 블록체인의 거래소 지금 운영하고 계시죠. 거래소 운영하고 있잖아요. 개발해가지고 직접 개발해서. 그리고 뭘 해본 사람이냐? 30만 명, 50만 명 게임 조직을 직접 만들어서 운영해본 경험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지금 세계 최초 플랫폼을 세계 최초로 배당을 주고 있고 세계 최고의 플랫폼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죠. 이 자체가요. 역사에 없었던 일이에요. 이런 내용을 얘기하려도 1시간은 걸리니까 생략을 하고 요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메타페스티스 요번에 정리된 얘기를 읽어볼게요. 메타페스티스가 뭐니? 메타페스티스는 기술을 응용하여 메타버스 가상세계에 전 세계인을 모아서 NFT 홀스를 통해 아레나라는 가상경기장에서 경쟁을 펼치는 전 세계 유일한 플랫폼이다. 자, 메타버스라는 말과 NFT 홀스 그리고 아레나 경기장 이것들은 앞으로 중요한 개념인데 다음에 또 한 번 더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게임 생태계를 조금만 봐주려고 제가 필리핀을 잠시 들여다볼게요. 필리핀이요. 어떤 나라인가 봤더니 카지노가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 검색했을 때 2023년도에 174개 있대요. 예? 엄청나네. 근데 전 세계 카지노가 제일 많은 거는 미국이고 그 다음에 이런 나라들이 있어요. 미국은 2,000개나 넘는데 엄청나요. 필리핀의 게임장의 의미는 뭐냐 도대체 카지노가 많은 거. 여러분 이게 이런 거예요. 합법적으로 오프라인에 게임장이 열잖아. 이번에 강한철 회장님이 게임장을 열러 가셨잖아요. 그래서 사인하고 이제 이번 행사 끝나고 나면 바로 또 넘어가요. 3개월 동안 어디가 있는다고요? 필리핀에 뭐 만들어요? 게임장을 완전하게 만들고 100만 명 회원 만드는 일 하죠. 게임장 하나는 온라인의 100배 이상의 가치가 있어요. 게임장 하나가. 이거 엄청난 거죠. 파급효과가. 왜냐하면 게임장에서 온라인으로 바로 연동돼 버려요. 바로. 그래서 필리핀에 600개 게임장을 만드는 것은 게임장 한 개가 어마어마한 수익을 내는 데거든요. 이러면 수익들이 다 여러분 어때요? 여기 다오, S토큰 가진 분들한테 배당 들어가잖아요. 자, 2025년 상반기에는 온라인, 오프라인 두 개의 마케팅을 완전히 초집중합니다. 첫째, 자, 3개월 동안요. 이분 회장님이 뭐 하러 가신다 그러냐면 나 회원 모집하러 갑니다. 이러시고 제가 이번에 행사 끝나면 바로 넘어가신대요. 자, 3개월 동안의 목표가 50만, 6개월 동안에 100만 회원을 모읍니다. 이거 어떻게 메우느냐고요? 예, 이거 모으는 다 전략이 있으시더라고. 전략이 뭐냐면 필리핀에 전 국민을 상대로 하는 전문 마케팅 업체가 있어요. 이미 계약을 다 했어요. 공식적인 라이센스가 있기 때문에 광고 막 빡빡빡 때리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방송 광고 내고 온라인 내고 예, 길거리에 이렇게 다 붙여놓고 영업해도 되는 나라예요.
그렇게 해서 100만을 모읍니다. 100만. 저는 이 말을 믿어요. 강한철 회장님이 한다면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는 분이에요. 이렇게 만들어지면 보세요. 오프라인에다가 600개 매장을 만들고 온라인에 100만이 만들어졌어요. 필리핀에 대대적으로 광고 막 융단 폭격해버려요. 합법적으로 하는 거라니까요. 그래서 필리핀이 어떻게 된다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필리핀에서 미치고 환장하도록 만든다. 미치고 환장하도록. 그렇게 되면 얘가 어떻게 된다고요? 얘가 난리 부르스잖아. 왜 난리 부르스가 얘를 치는 거예요? 얘가 가격이 말은 100만 마리에서 20만리를 하고 여러분 유저가 얼마? 100만이나 생기고 게임장이 600개나 가동되는데 가격이 안 올라간다고요? 에이. 여러분들 상상 이상으로 갑니다. 예? 난리 나는 거예요. 이렇게 가격을 올라가게 하기 위해서 만든 프로세스가 뭐라고요? 아레나 스타디움입니다. 사람들은 아레나 스타디움을 잘못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뭐예요? 그냥 경마하는 게임장이래. 아니에요. 경마 게임장이 아니라고. 그건 기본 얘기고 뭐 하는 거예요? NFT 말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거예요. 말을. 어떻게? 말을 전 세계 사람들이 이목을 집중해갖고 NFT 말을 극대화시키는 거예요. 노출. 우승마에 대한 프리미엄 이런 거 붙이잖아. 고가 경매를 때려 100억짜리 말 이렇게 만든다고요. 그럼 사람들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돈 있는 사람들이, 부자들이 야, 나 저거 갖고 싶다. 이게 경주를 하면서 이걸 만들어내야죠. 이 경주가 없으면 어디서 만들어요? 이 NFT 말을 가치 상승을. 그래서 경주가 필요한 이렇게 거예요. 생명을 불어넣고 경제적 가치를 띄게 한 NFT 경주말을 저희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아보기 위해서 아레나 스타디움을 만든 겁니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경기를 하는 것은 말 가치가 올라가게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필리핀에다가 600개 경기장을 만들고 100만 명의 회원을 만들었어. 아레나 스타디움에서 이분들이 경기를 하고 저나 회원님들은 말을 출전시키고 기가 막힌 프로젝트 만들어 놨잖아. 이렇기 때문에 말의 가치는 무조건 NFT 말 가치는 아파트 한 채가 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이런 걸 누구나 만들 수는 있을지 몰라. 하지만 누구나 이렇게 경영할 수는 없어요. 왜? 제가 말씀드렸어요. 경험치라고 했잖아요. 경험치. 회원 여러분, 10,000명 회원 모아가지고요. 저한테 명함 내밀어 봐요. 30만 명, 50만 명을 혼자 모아본 적도 있어요. 게임에서 하면서 회원 여러분. 자, 회장님께서요, 진짜 회원을 모아봤기 때문에 자신있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자신있게. 그래서 저는 이 말을 참 좋아하는데요. 여러분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어록 중에 제일 좋아하는 말이 꿈과 생각의 크기를 정하지 마라. 그래서 저는 이 플랫폼을 천조원 플랫폼 되는 건 제가 볼 때 당연한 거고 글로벌 시장 선점을 하고 그래서 시작할 때부터 글로벌 시장 선점하고 꿈의 크기는 정하지 말라. 초인류 기업이에요. 꿈의 크기는 정하지 말라. 자, 우리가요, 지금 우리 사업이 뭔지 알아야 돼. 어떤 분들이, 그거 경마 게임 아니냐? 에이, 잘못 안다니까. 그거 아니라니까. 그래서 저희 메타버스는 회원 여러분이 아시는 레이싱을 기반으로 하는 배팅을 보상하는 회사가 아니고요. 경주마 육성관리 프로그램입니다. 자, 저희 회사의 이게 메타페스티벌 프로젝트가요, 그냥 뭐 경마 게임이나 하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 우리가 뭐 하는 거예요? 마주로서 경주마를 육성 관리해서 엄청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비즈니스예요. 차원이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아이템 샵이 가동돼 가지고 사업 단위가 어떻게 바뀌어요? 이 아이템은요, 조단위 사업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은 몇 천억짜리 사업이 조 단위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마주로서 할 제일 중요한 거 뭐예요? 말을 육성 관리하는 거죠. 아니 뭐가 중요하대요? 우승 경력이 되게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템 샵에 보면 비타민도 판매합니다. 비타민. 헬스클럽 다니셔야 됩니다. NFT 경주마가요, 런닝머신 위에서 달려야 됩니다. 운동도 해야 됩니다. 기수들 교육받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말을 육성 관리해서 명마로 만드는 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고요.
그래서 아이템샵이 만들어졌고 이제 오픈돼서 제가 볼 때 2025년 1분기, 2분기 이렇게 되면서 상반기에 말을 어떻게 육성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말의 가치가 엄청나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어느 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내가 잘 기른 경주마 한 마리를 제값을 받고 정말 정당한 대우를 받고 판매를 할 수 있다. 또 레이싱을 통해서 10회 이상 빛나는 그 경주마를 1조 재산을 가지고 있는 사우디 왕자가 나는 100억에 사고 싶다. 이런 결과가 양산됩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이 도도한 세계적인 흐름의 4차 산업의 길에 저와 함께 서 계시는 거고요.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죠. 지금 신규 오신 분들은 플랫폼이 얼마나 잘 만들어져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이 회원 가입을 했어요. 토큰을 사죠. 자, 토큰 사가지고 앞에 보니까 수합하는 거 보셨죠? 자동 수합이 되잖아요. 수합해서 캐시 구매해야 돼요. 들어와서 뭐 합니까? 경마. 그죠? 경마하는 데서 말도 샀고 뭐 경주 내보내기도 하고 물론 배팅도 좀 할 수도 있죠. 우리가 주로 하는 건 뭐예요? 마주로서 말을 육성 관리하는 일을 하고 또 한쪽에서는 주로 저쪽 어디예요? 필리핀. 그분들은 배팅해 가지고 운영을 하겠죠. 그러면 말 가치가 어떻게 된다고요? 아레나 경기장에서 말이 가치가 올라가요. 자, 이 과정에서 물론 수익도 엄청나게 발생하겠죠. 그러면서 말 가치가 올라가면 우리는 말을 갖고 뭐예요? 경매에서 어마어마한 100억짜리 말 이거 만들어지는 거예요. 아파트 한 채 되는 건 시나리오상 가능하잖아요, 이게. 자,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지금 미래가 어떻게 됩니까? 메타 F 토큰과 메타 캐시를 갖고 빌딩 사고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회장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NFT 말 갖고 아파트 사고 메타에스 토큰 가지고 평생 고액 연금을 받는 겁니다. 회원 여러분, 메타패스는요, 완전 새로운 길입니다. 회원 여러분, 나도 모르게, 저도 모르게, 회원 여러분 모두 모르게 엄청난 물결이, 새로운 물결이, 도도한 물결이 지금 세상을 서서히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세상. 이 세상에 여러분이 그 길목에 앉은 첫 번째 플랫폼이 메타패스예요. 메타F 그룹이 회원 여러분의 미래. 메타F 그룹이 회원 여러분의 미래입니다. 자, 여기까지. 자, 여러분들 오늘 주말인데요.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메타베스티스를 만나서 여러분들이 모두가 꿈을 이루시기 바라고요. 마주로서 메타베 그룹은 여러분에게 달려있어요. 이번 12월 언제? 26일 날 행사에서 모두 뵙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주에도 한 번 더 강의가 남았구나. 다음 주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행사 전에. 자, 그러면 모두 감사합니다.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에